명사수 이재명을 만든 총 병사들 본 적도 없다. 이거 정말 가짜 뉴스일까? 자, 일단 오늘 그 이재명이 또 정말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정말 전파가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전파가 아깝다. 무슨 생중계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자가 하는 말인가? 그냥 뭐 어떻게 당 안에서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정도가 하는 말인가? 무슨 뭐 기업 같으면은 회사 간부가 뭐 하는 말인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이 어이없는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뭐 생중계 업무 보고 한다고 또 이 전파를 막 썼는데,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 공직자 다 들으라고 하면서 그 방청객들도 있고 뭐 생중계 업무 보고라고 해서 방청객들도 있고 막 생중계가 되는 데서 대한민국 공직자가 다 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자,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 다 들으라. 술 먹고 노는 거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 직원이 노래객감이 아니지 않느냐. 원래 이거 작년에 그 강주 강산 소방서에서 그 여성 소방관이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 이제 참석 강요하고 직장인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런 말은 정부 부처의 뭐 부서장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들이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집권자가 국민 참여라고 하면서 방청석에 사람들 앉혀놓고 전 국민이 TV를 생중계로 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어떤 격에도 맞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시시콜콜 이런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또 빚 탕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빚을 막 탕감을 해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재명이 이 빚을 탕감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또 황당한 논리를 막 들이댔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 면책하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뭐 이것도 이 말만 들으면은 그럴싸한 말이죠. 뭐 집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면은 탕감해주고 재출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장기 연체를 하다가 도저히 갚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빚을 갚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꾸 빚탕감을 해주면은 도덕적으로 해이가 온다. 돈을 빌려 쓰고 일부러 버티고 있으면은 그 도덕적으로 해이가 오는 것 아니냐. 나중에 탕감하실 거라고,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다.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빚 탕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보완 장치를 해서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사람 같으면은 뭐 탕감도 해주고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주고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남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발을. 그런데
그 남발을 하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하고, 물론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반박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논평이 나와서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용인되는 그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사회냐, 이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이게 정의냐? 누구는 열심히 저축하고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이걸 포퓰리즘적으로 선거철 다가오면은 빚 탕감해주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동을 한다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 드린 그 기사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업무보고,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가짜 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팩트에 기반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가짜뉴스, 자기에 대한 가짜뉴스가 있었다. 지난번에 외국 가가지고도 과거에 김만배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있었다고 하고 막 공개를 하고 했었죠. 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자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기하고 관련된.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기사. 가령 이 김어준 씨가 가짜뉴스 공장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이재명 본인에게 비판적인 기사나 이건 전부 다 가짜뉴스라고 해가지고 막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자기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갖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일면에서는 언론도 있더라. 자, 그런 것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기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조금 전에 제가 이 종이신문으로 보여드린 내용인데 조선일보 이게 일면 톱으로 월요일자에 나온 거죠. 톱 기사가 뭐였냐면은 명사수 이재명을 만든 총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 이재명이 그때 해군 부대 가가지고 총 실탄 사격 체험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총을 쐈는데 10발을 쐈는데 10발이 전부 다 표적지에 맞췄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명사수다. 이재명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총 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발이 다 표적지에 맞췄다. 명사수다. 그때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저는 군 시절에 총도 많이 쏴봤으니까 저 보면은 조준경 보고 쏘지 않습니까? 조준경 딱 달려있죠. 가늠자, 가늠쇠로 쏘는 게 아니고 조준경 딱 보고 쏘는데 저거 못 맞춥니까? 조준경이 자동적으로 딱 측정을 해가지고 표적지를 보고 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실탄 10발을 사격해서 0점 표적지에 모두 명중시키면서 명사수 참 그때 언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명사수다. 이건 북한입니까? 이재명은 광학 조준기하고 표적 지시기 같은 각종 부가 장비가 달린 K2C1 소총을 썼다. K2C1 저 소총 K2 소총하고 좀 다르죠. 이게 조준경도 달려 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쏘는 K2 소총이 지금까지 주력학인데 이재명이 쏜 총은 K2C1 소총이다. 군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소총을 보고 구경도 못 해본 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역 군인 절대 대다수는 부가 장비를 달 수 없는 구형 KT 소총을 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이재명이 주가 아니고 이재명이 쏜 총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K2C1 이런 그 소총, 이게 그러니까는 그 조준경까지 부착된 이런 소총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그게 아니고 보급이 된 이제 41년 된 K2 소총, 이 주력 개인 학이다. 70%가 이 K2 소총이 내고 연한에 넘겼다. 유용원 위원서를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총기 현황 자료까지 소개를 합니다. 조선일보가. 국군에 보급된 K2 소총 약 81만 6천 정 가운데 내고 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가 56만 9천 정, 70%에 달한다. 그래서 뭐 드론 같은 이런 뭐 장비도 그렇지만 그 장병들의 직접적인 자기 보호와 연결되는 소총을 좀 최신형으로 바꿔야 된다. 70%가 내고 연한을 넘겼다. 그러면서 저 소총, 이재명이 쓴 저 최신형 소총이죠. K2C1 이 소총을 더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이 병사들 본 적도 없다. 여기서 모든 병사가 아니고 대부분의 병사는 저 총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쓴 거를 가지고 이재명이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서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저 총이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 체크가 가능했다면 안 생겼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13일에도 이 보도를 반박하는 기사를 자신의 SNS에 인용을 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이다.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막 비판을 했었죠. 저 기사를.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이 올린 저 기사를 반박하는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올린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오마이뉴스, 좌파 성향의 언론이죠. 저기서는 이재명이 사격한 총,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왜곡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미 전방부대는 대부분 K2C1 지금 이재명이 쐈던 거, 그 개량형 소총으로 교체했다. 이제 기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K2 소총이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됐으니까는 개량형 소총, K2C1 소총을 이제 보급 중이다. 보급 중이고, 지금 이재명이 17만 명한테 지급됐다 그랬죠. 이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그 보도를 하니까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 보면은 K2C1 이재명이 쐈던 그 총은 주요 경계 부대 그리고 최전방 부대에 17만 여정이 전력화되어 운용 중이다. 육해공 해병대 임무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전략화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저 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병력이 지금 45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전에 60만 대군 이야기를 했는데 45만까지 떨어졌는데, 45만 명의 군인들이 다 개인 학위는 다 가지고 있죠. 개인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구형 K2로 그대로 무장했고, 그것을 이제 개인 학위로 가지고 있고, 오래된 내구 연한을 넘긴 25년 내구 연한을 넘긴 총을 K2를 45만 중에서 대부분은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개량이 된 이 소총, 이재명이 쏜 그 소총, 조준경까지 부착된 그 K2C1 소총을 보급을 하고 있다.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7만 명까지 보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45만 중에서 17만 정도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선일보가 병사들 본 적도 없다. 본 병사들도 있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선일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달면서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병사들을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총이다. 이렇게 되는데, 오마이뉴스가 반박하면서 17만 정은 이미 보급이 됐다. 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이거를
이재명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그리고 또 이재명 본인을 폄하하기 위한 가짜뉴스다. 그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TV 중계를 통해서 이것을 또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몰아붙였는데, 그것이 완전한 가짜뉴스도 아니고 이 제목상의 일부 표현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재명이 했던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무슨 뭐 술자리에서 젊은 이성 동료를 대동하지 마라, 그리고 또 비탄감,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 모든 이야기를 다 했죠. 업무 보고 받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준초관 가서 기자들 한 70분 동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느냐. 허심탄회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은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입을 완전히 다물어 버리죠. 그 대표적인 게 정말 야당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흘째 우리 해군 병사 실종돼서 나중에 이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 사이에 골프를 쳤다는 거기에 대해서 사흘째 막 집중적으로 밝혀라, 행적을 밝혀라, 21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거 해도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수준으로까지 갔다고 봅니다. 오늘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해군 실종 당시 행적을 묻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신속한 보고와 적절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정부 위기 대응 체계가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발 좀 말 좀 하라. 그 사건 당시에 해경이 함정을 10여 척 항공기 투입해서 합동 수색을 막 벌이고 있었고, 통일부가 북한에 혹시 그쪽으로 갔을지 모르니까는 협조를 요청하는 그 통신을 보내고, 그래서 각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이 시급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그 시간에 태연히 골프를 쳤다. 아마 친 것 같습니다. 쳤으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냥 묵살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재명이 골프를 치는 사이에 통일부가 독단적으로 북한의 수색 협조를 요청을 한 것이라면 이것도 또 심각한 기강회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말 오늘 전파 낭비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공개적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막 쏟아냈는데, 자,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없었다. 사실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기자들하고 70분 만났다는데,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왜 보도가 안 되고 있는지 저도 추가 취재를 해서 확인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